정유미 분이 병원에서 약통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빵 맞잖아요. 내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무서운 장면 아닌가요? 재밌는 게 아니고. 난 섬뜩했는데. 안녕하세요. 피부야 놀자의 최중현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게스트분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이분들은 다 동기들이고요.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원장의 잘자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수면의원의 수면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는 화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김태원입니다. 저는 유튜브는 없습니다. 곧 하실 예정인가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즐겁게 재미나게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강남 피부과 전문의 신은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마인드 피부과 원장 신은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하 원장님, 김 원장님, 신 원장님을 이렇게 모신 까닭은 수면과 관련해서 또 피부랑 접목을 해서 얘기해 볼 게 많겠다. 얘기해 보면 좀 재밌는 주제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또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들이 와줘서 많이 든든하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끝에 있는 이 동기 형은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수면장애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도움을 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진짜 잠자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한 끝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단체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좀 띄워드렸잖아요. 각자 뭐를 선호하는지 한번 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머리 대자마자 잠드는데 트러블성 피부, 트러블이 계속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모공 없는 깐달걀, 피부가 너무 좋은 피부인데 이제 수면 장애가 심한 불면증을 가지고 살기,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골라보시죠. 하 원장님은 뭘 고르셨죠? 저는 잘 자는 거 골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글쎄 맨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자꾸 보니까 저는 엄청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트러블도 싫은데 그리고 태훈이는? 제가 잘 자서 그런지 피부가 좋은 거를. 피부가 좋은 깐달걀의 피부가 왜냐면 좋다. 아무리 잘 자도 피부가 나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피부가 나빠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는 여드름이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두 분께 가끔씩 케어를 받으면서 좋아졌습니다. 뭘 고르셨죠? 신 저도 원장님은? 마찬가지로 네. 트러블이 없는 깐달걀. 잠을 좀 못 자더라도 못 자도 된다. 네. 왜냐면 사실 저도 진짜 불면증이 없어봐서 불면증이 오면 약을 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깐달걀로 약 먹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이제 무조건 잘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한번 몇 년을 고생을 해보니까 진짜 일상생활이 안 돼요. 피부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는 말을 계속 하긴 했는데, 세 분은 잘 주무시나요? 하 원장님도 잘 주무시나요? 저요? 네, 잘 자죠. 네, 잘 자는데 전문가가 보셨을 때는 잘 잔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잘 잔다가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만 잘 자는 게 아니고 사실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머리만 대면 자요라고 해도 수면이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기억력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뭐 호르몬도 조절하니까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런 작동을 잘 해야지 잠의 기능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가 잠을 방해해. 그래서 자다가 계속 뇌가 깨면서 잠이 끊어져. 사실 그 중에 기능이 하나 손상이 되는 건데 그냥 자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질의 잠을 적당한 양만큼 잘 자는 게 잘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이제 100% 공감하는 게 일정을 바로 자는데 중간에 깰 때도 있고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훨씬 괴로웠던 것 같고 그게 잘 유지시키는 게 숙면에는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빨리 자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깨지 않고 잘 자는 거. 혹시 뭐 소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각성으로 깨더라도 다시 잠이 쉽게 잘 들어야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꿀잠을 자면 아침에 기분도 좋고 이제 뭔가 많이 리프레시된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질도 중요하다. 우리 신 원장님은
네, 잠을 잘 자면 네.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잠을 잘 자면 다음날 뭔가 피부가 뽀얘진 느낌이 들고 확실히 제가 잠을 좀 적게 자거나 한 날은 다음날 저희 직원들이 다 알아봐요. 원장님 어제 잠 못 자셨죠? 이렇게 티가 좀 많이 나나 봐요. 우리 신원자님은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뭐 잠을 못 자는 안 자는 항상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잘 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잘 자는 것과 피부랑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는 동안 우리가 그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분이 잘 때 좀 회복되는 것도 있고요. 잘 자면은 우리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이제 콜라겐 합성을 좀 유도하고 피부 재생을 유도해서 아마 잠을 잘 잔 사람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라 그래서 ROS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얘네들이 항산화 기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조직에 손상을 가하는 활성산소들을 중화를 시키고 피부가 재생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자는 거는 확실히 피부 건강 밸런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8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수면이 부족한 거라는 말도 있는데 아, 그건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도 저 7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러면서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8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질이 더 중요할 거고 그럼 몇 시간이 적당한 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르다. 그 기준은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근데 난 7시간 이상 자야 좀 피로가 풀린다. 그럼 7시간이 그분의 수면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내가 못 잤다는 생각을 너무 가지면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몇 시간 주무시죠? 저는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7시간? 네, 딱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거보다 작게 자면 좀 졸리고 피곤하고. 생각보다 많이 자네요. 신원장님이 좀 조금 자지 않나요? 아니요, 더 많이 자요. 전 8시간에서 9시간? 자야 피로가 좀 풀리고. 갑자기 급질문이 생겼는데 이게 몰아서 자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몰아서 자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학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부족하게 자면 이제 잠의 빚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부채가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주말에 보통 현대인들이 많이 몰아서 자는데 뭐 그것도 이제 피로를 푸는데 도움은 되긴 하는데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버리면 또 일주기의 리듬이 또 깨지니까 또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적당한 낮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진짜 계속 잘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애들 때문에 못 잡니다. 네, 자고 싶어도. 저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벼락치기가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근데 저는 자야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안 돼요. 핑계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 최 원장님 같은 스타일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잠을 계속 자버리면 수면 욕구 떨어지고 그 다음날 리듬 망가지니까. 위로를 잘해주시네요. 네. 그 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이 이제 저녁에 10시나 11시, 뭐 12시에 잠을 잔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골든타임이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새벽 2, 3시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과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얘기인 거고 꼭 새벽에 잠을 안 자더라도 충분히 이제 잠을 자고 나면은 자기만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데 확실히 생체 리듬이 진짜 있는 것 같은 게 진짜 10시에 잤을 때 컨디션 제일 좋아요. 다음날. 이게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 유전자에 있어요. 아침 인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저장돼 있거든요. 뇌 속에. 아침에 해 뜨면 눈에 빛이 들어오면서 시계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딱 0점 조정하고 사는 건데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좀 당겨지는 분들이 있고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당겨지는 분은 아침형 인간이고 밀리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신원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을 잘 자면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긴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잘 잤는데 여드름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잠을 잘 자더라도 성장 호르몬과 IGF-1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게 또 피지선을 자극해서 그게 여드름을 많이 나게 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고 나서도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잤음에도 불구하고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올 수 있는 거는 IGF-1이 원인이 될 수 있겠군요. 네. 하 원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코를 골면
무조건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고 의심을 해봐야죠. 막 우리가 생각하는 무호흡은 막 숨 막 안 쉬었다가 막 몰아서 팍 쉬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그냥 코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코골이가 아니라 약간 저호흡이죠. 그러면서 산소 떨어지고 뇌가 잠이 끊기고 이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피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골이를 하면 잠을 깊게 못 잤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피부가 재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이제 코티졸이라는 염증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주사 피부염 같은 것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있고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다 보면은 계속 몸에 쌓이는 이 활성산소들, ROS들이 멜라닌 생성 경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이 우리 피부 톤이라든지 기미라든지 다크서클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아약기 쓰면 어떠셨어요? 뭐 숨 쉬는 거는 쓰실만 하세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보면 최근에 한 분은 저희가 한 일주일 쓰고 딱 뵀는데 주변에서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잘 자고 깨어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 피부 좋아진 게 되게 기분이 좋나 봐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셨죠? 잠 잘 자면 피부과에서 미백 치료하는 데 쓰는 돈 좀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똑바로 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옆으로 자는 게 좋을까요? 이게 또 정답이 없는 게 본인에게 편안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무호흡이 있거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자면 더 심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를 이제 권유는 드리는데 만약에 허리가 좋지 않거나 척추에 통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또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냥 자기에게 편한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자는 자세는 편한 게 좋다. 근데 이제 사실 호흡만 치면 엎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엎드려 자면 허리 아작나기 때문에 엎드려서는 못 자요. 그죠? 네. 피부과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옆으로 자는 게 안 좋다고는 늘 말하는데 이제 왜냐면 한쪽으로 자면 그쪽으로 주름도 많이 생기고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저도 옆으로 자긴 합니다. 똑바로 자면 잠이 안 와요. 저도 사실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꼭 이마에 세로주름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이 세로주름은 사실 옆으로 자지 않으면 거의 잘 생기지 않는 주름인데 안 생길 수 있는 주름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단점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야 되나요? 저는 요런 거 많이 말씀드려요. 옆으로 이렇게 완전히 눕는 게 어깨도 아프고 뭐 이러니까 코골이 가볍게 있는 분들한테는 고개만 돌리라고. 이 혀가 뒤로 밀리는 각도가 약간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난 어깨가 아파서 옆으로 못 자요. 뭐 다른 치료 못 해요. 이런 분들은 약간만 고개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거. 그 뭐 자동으로 되는 베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시간대에 네. 따라서 좀 틀어주는 거.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뭐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베개도 있더라고요. 네. 아나운서 전현무 씨도 그거 쓴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분도 수면 무호흡이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양압기 있으시다가 지금은 모르겠네요. 네. 이번 주제가 이제 수면, 잠이다 보니까 이 세 분께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 영화 잠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나요? 너무 네,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다 수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많이 환자분들을 보시는 하 원장님, 김 원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 극 중에 정유미 분이 병원에서 약통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빵 맞잖아요. 근데 그 수면 클리닉 제가 하는 거니까 내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성균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그 잠 못 잔 얼굴을 표현한 게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눈도 빨갛고 눈 주변에 피부도 좀 빨갛고 엄청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무서운 장면 아닌가요? 재밌는 게 아니고 난 섬뜩했는데 아 그랬어요? 무서운 장면이었는데 저는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진짜 안 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 피부과 질환 중에 그 뉴로틱 엑스코리에이션이라고 신경성 긁음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 긁을 때 잘 보면은 세로로 라인 형태로 많이 긁어요. 이게 전형적인 그 뉴로틱 엑스코리에이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볼 때 이렇게 막 긁어서 오시는 분도 있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성균 씨처럼 이제 뭐 피부를 긁는다거나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서 오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뭐 주위 사람에게 이제 발기질한다든지 팔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뭘 잡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피부 쪽은 저희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사건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파라솜니아. 그런 환자분들의 증상들이 좀 다양하게 겪으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는 많이 보죠. 그 이성균 씨가 전형적인 파라솜니아 증상이죠. 거기 보면은 뭐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도 막 가려 그러고 냉장고 끓여서 막 뭐 먹죠. 그러니까 목류병 그리고 수면 관련 섭식장애 이런 게 다 사건 수면의 하나고 기억을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는 렘 수면 행동장애랑 뭐 믹스가 돼 있죠. 믹스가 돼 네. 있긴 한데 렘 수면 행동장 좀 다르죠. 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같이 섞이는 병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막 이렇게 먹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가능한 건가요? 진짜? 그 섭식장애라 그래서 수면 관련 질병 분류 코드가 있고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요. 독을 마신다거나 그 이상한 걸 막 기괴한 걸 먹어서 몸에 해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런 경우겠죠. 딱 생고기 뜯어먹고 막 이런 거. 저는 그 볼 때 이성균 씨 역할은 그냥 수면 환자인데 괴롭히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직장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배우였잖아요. 근데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피부 긁는 것도 강박적인 장애 때문에 좀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잘 때 보면은 코를 골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코골이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 코골이로 끝나고 이 사건 수면 하니까 제가 뭐 어떤 재밌는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2018년도에 42세 정도 되는 한 여성이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카드로 520만 원을 긁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기억을 하나도 못한대요.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뭐 어린이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페인트, 냉장고, 책상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매를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로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인 게 살인 사건도 납니다. 자다가 배우자를 상해해서 뭐 실제 있어요. 실제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꽤 논란이 됐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실제 사례가. 근데 그 영화에 나름 그 잘 돼 있더라고요. 치료 첫 번째 지침이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면 영화에서는 정유미가 돌팔이라 그랬는데 돌팔이가 아닌 거네요, 그것은. 제가 볼 땐 돌팔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맞은 것 같았어요. 약병에.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이 있을 때 피부가 좀 나빠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라든지 대비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많이 푸석해지니까 수분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화장품이랑 뭐 팩 같은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부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레티노이드나 필링 제품 같은 이제 좀 더 자극성 있는 화장품들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잠을 못 자면 얼굴에 온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피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시술을 좀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겐이 10이 분해가 됐으면은 근데 이 10을 회복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10 이상의 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재생이 안 돼도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습 시술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피부가 재생이 안 되거나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위한 최적의 세팅, 편안한 온도, 적당한 빛, 뭐 침구류나 내가 입고 자는 잠옷도 좀 나한테 맞게 편안하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리 들기 전에 너무 스마트폰이나 이런 TV를 시청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잠자리 들기 전에 뭐 과도한 업무를 많이 본다든지 몸과 마음을 조금 수면을 위한 준비를 좀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잠을 잘 자려고 할 때는 이제 뭐 운동을 가볍게 한다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고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저녁 늦게나 이렇게 잠자기 전에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수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두 시간 정도는 몸의 긴장도를 좀 떨어뜨리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을 하나 만드시는 거. 그리고 다른 거보다 자는 시간을 좀 변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딱 고정을 해서 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햇빛을 눈으로 담기 이 정도만 하셔도 리듬은 충분히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고 잠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쿠팡에서 파는 일회용 수면 안대를 써봤는데 진짜 잠이 되게 깊이 잘 수 있고 빨리 잠들더라고요. 수면 안대도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수면과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추가적인 꿀팁이라든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잠을 잘 자는 게 살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습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거를 하나씩 조금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잘 자는 거는 너무 내가 자려고 애를 많이 쓰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수면 규칙만 잘 지키신다면 너무 막 자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낮에 활력 있게 지내시는 게 잘 자는데 더 제일 좋은 꿀팁이 아닌가. 그래서 활력 있는 낮 시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최근에 잠을 못 자서 너무 건조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 건조감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피부과 와서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면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라든지 쇼츠 보면서 2-3시간 그냥 순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일 요새는 수면장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평소에는 괜찮았던 루틴들이 이렇게 수면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들이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나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마무리 인사 따로 없나요?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할까? 뭐 특별한 이 채널에 그건 없나 봐요. 그런 거 없어. 아, 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없어요.